엄마, 당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이 가짜 천국을 내가 직접 무너뜨려 줄게. 과연 오장미는 어떤 방법으로 채화영이 목숨처럼 아끼던 명예와 사랑을 한순간에 시궁창으로 처박아 버린 걸까요? 평생을 완벽한 엄마이자 드림그룹의 얼굴이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 살았던 채화영.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딸, 마서린의 몸 안에는 이미 증오로 벼려진 복수기 오장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상대를 고사시키는 오장미식 진짜 지옥의 서막,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호텔 대표라는 화려한 권위 뒤에 숨겨진 채화영의 사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우아함과는 대조적으로 추악했습니다. 그녀가 입은 명품 수트와 고가의 향수는 사실 그 안에서 썩어가는 기만과 탐욕의 악취를 가리기 위한 정교한 포장지에 불과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이 샤워실 안에서 물소리에 취해 있는 짧은 틈을 타 침대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휴대폰의 온기는 채화영이 방금 전까지 누군가와 음모를 꾸몄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잠금 패턴을 해제하고 들어간 메시지함에는 강남봉 교수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늘 가던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라는 짧은 문장은 채화영이 평생 쌓아온 완벽한 인생을 단숨에 무너뜨릴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오장미는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서늘한 미소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드림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권세를 등에 업고 오만하게 굴며 채화영을 친엄마라 믿고 세상을 발밑에 두었던 마서리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증오로 벼려진 복수기의 눈동자만이 거울 너머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오장미는 오히려 이 서늘한 안색이 자신의 진짜 얼굴임을 깨달았습니다. 오장미는 거울 속 자신의 입술 모양을 따라 아주 작게,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은조렸습니다. 채화영, 당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이 가짜 천국을 내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게 해줄게. 당신이 아빠를 벌레처럼 짓밟았던 그 길 위에서 똑같이 비명을 지르며 구걸하게 만들어줄 거야. 죽음은 당신에게 너무 과분한 사치니까. 살아서 죽음보다 더 지독한 지옥을 끝까지 맛봐야지. 확신에 찬 그 혼잣말은 거울의 차가운 표면에 하얗게 서린 입김처럼 집요하게 달라붙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심장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목숨처럼 아끼는 가짜 세계를 가장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발가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오장미는 채화영의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으며 내일 벌어질 파멸의 연극을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이튿날 오장미는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 마대창에 팔짱을 끼며 세상에서 가장 애교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우리 오랜만에 데이트해요. 제가 정말 아끼는 전망 좋은 비밀 카페를 알거든요. 마대창은 평소처럼 손녀의 재롱에 기분이 좋아 자신의 앞날에 어떤 먹구름이 끼고 있는지도 모른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노신사의 가벼운 발걸음이 멈춘 곳은 채화영의 공든 탑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잔인한 단두대였습니다. 카페의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이 시간에 중요한 회의 중이라던 채화영이 강남봉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낯선 여자의 교태가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묘한 기류는 공기마저 오염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대창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일렁이는 순간 오장미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엄마 아니에요? 옆에는 누구지? 업무 미팅인가 봐요. 그런데 엄마 표정이 평소랑 다르게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 마대창의 눈빛이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카페에 정적을 찍고 들어선 마대창의 서늘한 목소리가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화영 대표, 내가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사색이 된 최화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사방을 헤맸고 손에 쥔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그녀의 공포를 대변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오해십니다. 정말 급한 업무 때문에. 그 비굴한 변명을 자르고 마대창의 섯을 펄은 일갈이 카페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닥쳐라.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을 오해라니 나를 치매 노인 취급이라도 하겠다는 게냐? 당장 집으로 들어와. 집으로 돌아온 최화영은 서재 책상을 거칠게 내리치는 마대창의 분노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그녀를 드림그룹의 든든한 기둥으로 믿었던 마대창의 배신감은 걷잡을 수 없는 멸시와 냉혹한 숙청의 의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바닥에 흩어진 불륜 증거들을 구두굽으로 지식이며 최화영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최화영, 내가 드림그룹의 대표 자리가 내 실력으로 따낸 전유물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냐. 내 그 사생활 때문에 그룹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 내 목을 죄게 만들 심산이게야. 감히 내 제국의 얼굴에 씻을 수 없는 오물을 끼얹어 놓고도 내가 무사할 줄 알았나. 마대창의 눈빛은 이미 최화영을 며느리가 아닌 당장 도려내야 할 썩은 환부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 명의로 된 모든 주식과 경영권 승계 작업은 동결이다. 내가 누리던 그 모든 부와 명예는 내 가문의 이름 아래 빌려준 것일 뿐 내 것은 단 한 조각도 없어. 법적 대응 해봐라. 이혼 전문 한영자가 내 숨통을 끊어놓기 전에 내가 먼저 널 배임과 횡령으로 엮어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내 신뢰를 갉아먹는 걸 넘어 제국의 근간을 뒤흔든다면 내 자리뿐만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지워버릴 줄 알아.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재에서 쫓겨나듯 밀려나온 최화영은 복도 끝 어둠 속에 서 있던 오장미와 마주쳤습니다. 최화영이 살기 어린 눈으로 떨리는 입술을 짓씹으며 물었습니다. 마설인, 너 일부러 그랬지? 다 알고 할아버지 모셔온 거잖아. 내 목적이 뭐야? 오장미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세상에서 가장 무해하고 투명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전 그냥 할아버지 기분 전환해 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엄마가 거기서 다른 남자랑 그러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최화영의 어깨가 수치심과 분노로 미세하게 부르르 떨렸습니다. 오장미는 오히려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다가가 최화영의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정하게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느릿하게 만져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한 온기를 머금었지만 그 끝에 실린 긴장감은 최화영의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얼음 송곳 같았습니다. 오장미는 최화영의 귓가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척 다가가 오직 그녀의 고막에만 닿을 듯한 서늘한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세상에 비밀은 없나 봐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봐서 저도 심장이 다 떨려요. 다음엔 또 어떤 추악한 게 터져 나올지. 엄마가 감당할 수 있게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어요. 그러나 오장미의 눈동자가 다시 한번 번뜩입니다. 채화영과 강남봉의 불륜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진실, 그리고 아빠의 죽음에 얽힌 또 다른 배신자가 이 안개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단순한 걱정인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조롱인지 분간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덮쳤습니다. 오장미는 다시 환하게 웃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의심은 독보다 강렬하게 채화영의 이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채화영은 이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죽을 때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장미가 설계한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상대를 고사시키는 진짜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처참한 가정 불화의 소음이 드림그룹 저택의 벽을 타고 흘러나올 때 채화영의 거짓과 오물로 가득 찬 제국 밖에서는 한영자라는 이름에 더 거대하고 차가운 심판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남봉 교수의 아내 한영자 변호사는 업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냥개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깃에 밴 낯선 향수 냄새나 서투른 거짓말 따위에 일희일비하는 하수가 아니었습니다. 한영자가 주목한 것은 오복길의 비극적인 사고 이후 드림 리조트의 자문위원이라는 직함 뒤로 몸을 숨긴 남편 강남봉의 비정상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채화영이 사실은 자신의 가정을 좀먹는 기생충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영자는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짐 없는 법복을 입듯 차가운 표정을 정돈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추궁하거나 울며 매달리는 대신 조용히 자신의 개인 조사관을 호출했습니다. 조사관이 가져온 보고서 속에는 두 사람이 리조트 자문을 구실로 은밀한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영자는 사진 속 채화영의 우아한 미소를 손톱으로 천천히 긁어내리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음조렸습니다. 채화영, 내가 감히 내 것을 탐내. 뒤에 숨어서 사람 인생 망치는 법을 모를 것 같았니? 내가 가진 그 화려한 대표직이 상간녀라는 낙인 하나로 어떻게 쓰레기통에 처박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해줄게. 법정은 내 놀이터고 내 파멸은 내 최고의 승소 기록이 될 거야. 그녀의 독백은 서재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지독한 복수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한영자는 곧바로 채화영에게 전화를 거는 대신 드림그룹의 법무팀과 마대창 회장의 개인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를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은 단칼에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치욕적인 서류를 들이미는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채화영은 자신의 비밀이 마대창 회장에서 끝났다고 믿으며 사태 수습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마대창의 불호령보다 더 잔혹하고 치밀한 법의 심판대가 자신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영자 변호사가 준비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불륜 폭로장은 이미 드림그룹 기획조정실의 팩스 위로 서서히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창밖으로 몰아치는 먹구름을 보며 찻잔을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곧 채화영의 완벽했던 거짓의 제국에 법이라는 이름의 철퇴가 내리칠 차례였습니다.
오장미는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전문가가 등판했네요. 법대로 하라는 말 평소에 좋아하셨죠? 기대하세요. 한영자 변호사는 한 번 문 사냥감은 절대 놓지 않으니까요. 드림그룹 기획조정실의 정적을 깨고 팩스 수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영자 변호사가 보낸 위자료 청구 소송장과 상간행위 폭로문이 흰 종이 위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보고를 받은 마대창 회장은 서재문을 열고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정적이 주는 압박감은 채화영의 숨통을 조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대창은 채화영의 발치에 팩스로 전송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채화영의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대창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꼿꼿하게 서서 채화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가치가 다한 물건을 폐기하려는 냉정한 감정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채화영 대표,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앉은 건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었다. 드림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은 지킬 거라 믿었기 때문이지. 그런데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가 그룹 기획 조정실 팩스로 날아오게 만들어. 채화영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이혼 전문 한영자라는 이름 석자가 그녀의 눈동자를 날카롭게 찔러왔습니다. 입술을 짓씹으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마대창의 서늘한 음성이 그녀의 목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서류가 법원이 아니라 찌라시 기자의 책상 위에 먼저 올라갈 거다. 드림그룹의 얼굴인 대표이사가 불륜 소송에 휘말렸다. 이건 개인의 망신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가 걸린 문제야. 내 제국에 너 같은 흠집이 생기는 걸 내가 허용할 것 같으냐? 채화영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짓씹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흘렀지만 마대창이 내뿜는 서늘한 위압감에 가로막혀 단 한마디의 변명조차 내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대창은 단 한 걸음의 물러섬도 없이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당장 내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라. 대표직 사임서는 오늘 안으로 제출해. 이건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다. 한영자 변호사가 내 숨통을 끊어놓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이름을 우리 가보에서 파낼 것이야. 채화영은 핏기 가신 안색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서재로 들어가는 마대창의 뒷모습을 그저 살벌한 눈빛으로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한영자라는 거대한 사냥꾼과 마대창이라는 냉혹한 심판자 사이에 낀 채 그녀는 단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계단 위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채화영의 파멸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복수의 시계추는 오장미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드림그룹 대표실의 육중한 문이 예고도 없이 열렸습니다. 비서의 당황한 만류를 가볍게 무시하고 들어선 인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서늘한 수트 차림의 한영자 변호사였습니다. 책상 앞에 너클 놓고 앉아있던 채화영은 침입자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이내 호텔 대표로서의 가면을 고쳐 쓰고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감추며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한 변호사님, 예의도 없이 여긴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제가 처리해야 할 그룹 현안이 산더미라 바쁜데 말이죠.
한영자는 대답 대신 채화영의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앉아 서류 가방에서 만년필한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다리는 판사처럼 차분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한영자는 먹잇감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채화영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채화영 대표, 아니 이제는 전 대표라고 불러야 하나? 회장님께서 이미 주식 동결과 해임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하셨다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 대표 행세를 하고 싶나 보네. 하긴 내 인생 자체가 남의 것을 훔쳐다 만든 가짜니 그 자리가 얼마나 달콤하겠니? 한영자는 서류 봉투에서 소장 사본과 함께 남편 강남봉과의 미래 사진들을 꺼내 채화영의 눈앞에 쫙 펼쳐놨습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 속 채화영과 강남봉의 다정한 모습은 지금까지 남편과 쌓아온 인꼬 부부라는 자부심을 갈갈이 찢어놓는 비수였습니다. 한영자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그 치욕을 냉철한 증거물로 치부하며 채화영의 목을 죄었습니다. 이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우리 남봉 씨와 드나들었던 호텔들의 결제 내역과 CCTV 캡처본들이고 대한민국 승률 1위 이혼 전문 변호사인 내 손에 이런 게 들어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내 그 영악한 머리로도 계산이 나오지. 넌 이제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완벽하게 매장될 거야. 채화영은 책상 가득 펼쳐진 사진 속 강남봉의 눈빛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한영자 앞에서도 보여주던 다정한 미소였지만 그 대상이 자신이 되었다는 사실에 비릿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채화영은 남편이 자신을 더 깊이 갈구했다는 사실이 완벽한 부부관계를 믿어온 한영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상처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채화영은 그 독한 진실을 칼날 삼아 한영자의 심장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까지 종이 뭉치로 날 협박이라도 하시게요? 한 변호사님, 당신도 알잖아. 남봉 씨, 남들이 부러워하는 당신 옆에서도 나를 찾았다는 거. 당신이랑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척 연기하면서도 밤마다 나한테 매달려 당신이 모르는 비밀을 속삭였다는 거. 그거 당신이 제일 잘 알지 않아? 완벽한 부부였다는 당신의 오만이 깨지는 기분이 어때? 채화영의 도발에 한영자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번뜩였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와중에도 이 여자를 더 사랑했다는 사실은 이성적인 법조인 한영자의 내면에 지독한 패배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채화영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그래, 내 남편이 잠시 너 같은 쓰레기한테 눈이 멀어 그 가증스러운 비밀을 공유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채화영, 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채화영, 착각하지 마.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그 얄팍한 유혹이 강남봉이라는 남자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니? 강남봉은 지금 자기 명예와 안위 앞에서 너라는 존재를 가장 먼저 지워버렸어. 채화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한영자는 만족스러운 듯 서류 가방을 챙겨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소장 내용이 드림그룹 이사회와 찌라시 기자들 책상 위에 동시에 깔릴 거야. 넌 불륜녀로 낙인 찍혀 이 바닥에서 영구 제명될 거고 회장님은 널 배임으로 엮어 감옥으로 보낼 준비를 끝내셨어. 소송 비용 넉넉히 준비해둬.
내가 가진 주식 한 주 예금 한 푼까지 내가 탈탈 털어서 길바닥으로 내쫓아 줄 테니까. 이게 바로 법과 진짜 전문가가 하는 복수라는 거야, 최화영. 한영자가 떠난 대표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화영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미친 듯이 강남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신 거부 메시지만이 차갑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이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던 오장미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습니다. 두 괴물이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으며 파멸해가는 광경은 오장미가 설계한 진짜 지옥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오장미는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전문가가 등판했네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남자의 손으로 당신이 평생을 걸쳐 쌓아온 이 화려한 명성을 하나하나 도려내 줄게. 드림그룹이라는 명예 위에서 우아한 척했던 그 가면이 처참하게 찢겨나갈 때까지 내가 당신을 이 세상 가장 처참하게 밑바닥까지 끌어내려 줄게. 당신이 아빠를 짓밟았던 그 잔인함보다 100배, 1000배 더 지독한 지옥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진짜 선물이야. 기대해, 최화영.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수치심이라는 이름의 족쇄뿐이니까. 한영자 변호사의 사무실 안 공기는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강남봉은 평생 쌓아온 고고한 학자의 채통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한영자의 구두발치에 엎드려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여기서 터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제발 애들을 봐서라도. 백호랑 준호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강남봉의 비굴한 구걸에 한영자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의 손을 거칠게 털어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강남봉의 얼굴에 던지듯 내팽개쳤습니다. 그 안에는 강남봉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추잡한 기록들과 함께 재산 포기 각서가 담긴 이혼 소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남봉, 자식들 핑계대지 마. 내가 최화영 그 여자 만나고 다닐 때 내 아들들 얼굴은 단 한 번이라도 떠올렸니? 내 얼굴은 안 떠오르대. 넌 이제 이 집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영원히 퇴출이야. 빈털터리로 나가서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그 명예라는 껍데기가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한영자에게 처참하게 내팽개쳐진 강남봉은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닌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두 아들의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부모의 세계를 냉정하게 읽을 줄 아는 백호와 준호는 어머니 한영자를 통해 아버지의 추악한 행적을 모두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강남봉이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려 했으나 장성한 두 아들은 증오와 멸시가 가득 찬 눈으로 아버지를 쏘아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평생을 완벽한 가장이자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환상 속에 살았던 강남봉에게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벌레 보듯 지나쳐가는 자식들의 침묵은 한영자의 이혼 통보보다 더 지독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넋이 나간 채 집을 뛰쳐나와 차 안으로 도망치듯 몸을 숨긴 강남봉의 휴대폰으로 정체 모를 계정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핸들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던 그의 눈앞에 그날 밤 사고 현장에 소름 끼치는 영상 링크와 함께 서늘한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강남봉 교수님, 최화영과 이강혁이 던진 미끼에 홀려 정신없이 달려가던 그날 밤,
당신이 무엇을 뭉개고 지나갔는지 정말 잊으신 건 아니죠?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장이자 아버지라는 허울이 실은 당신을 살인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최화영이 설계한 정교한 덫이었다는 걸 설마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건 아니지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생을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허울 뒤에 숨어 살았던 강남봉. 하지만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유혹은 결국 자신을 살인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잔혹한 덫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차가운 차 안에서 마주한 이 추악한 진실 앞에서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신이 뭉개고 지나간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누군가의 인생이자 본인의 파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강남봉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오장미의 서늘한 복수가 완성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과연 강남봉과 최화영이 마주할 진짜 지옥은 어떤 모습일지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속극장이었습니다.